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한자를 풀어보고 합해서 그 의미를 알아보는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흙을 쌓아놓고 그릇을 만들고 있는 모양을 그린 질그릇 도자와 산이 우뚝 솟아있는 모양을 그린 매산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도산서당 기숙사의 이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에는 동쪽에 있는 동제와 서쪽에 있는 서제가 있지만 서당에는 기숙사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서당은 같은 동네에 있는 집안과 동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숙형 고등학교는 있지만 기숙형 초등학교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도산서당 출신 학생들이 과거에 많이 급제를 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지게 됨에 따라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들게 되고 부득이하게 학생들이 기거할 기숙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도산서당에는 농운정사와 학생의 부모로부터 기부를 받은 영락서재 두 개의 기숙사가 있지만 오늘은 태계 선생님이 직접 설계를 하여 지으신 농운정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운정사는 한자로 언덕농자와 구름운자 그리고 정할정자 그리고 집사자를 씁니다. 고개 이름 농자는 사실 어려운 글자입니다. 그러나 고개 이름 농자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입니다. 고개 이름 농자는 언덕부자와 용용자가 합쳐진 모양입니다. 언덕부자는 흙이 쌓여 있는 모양을 그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뜻이 언덕 이름이 되는 것이고 용을 그린 용용자는 여기에서는 소리만을 나타냅니다. 구름운자는 구름이나 습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구름운자는 비우자와 이를 운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를 운자는 뭉게의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원래 구름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날씨와 관련된 글자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비우자가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구름은 하늘 높은 곳에 떠 있으므로 높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금세 사라지기도 해서 속되고 덧없는 것으로도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운을 글자로만 풀어보면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만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님이 직접 쓰신 농운정사 글씨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운자와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비우자 밑에 이를 운자를 두 번이나 썼습니다. 시기의 생각으로 태계 선생님은 아마도 많은 구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농운은 양나라 때의 세상을 피해 살았던 도홍경이 지은 시에는 은자의 처소라는 뜻으로 쓰였고 언덕 위에 흰 구름이 많네 농상 다 백운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님은 비우자 아래에 두 개의 이를 운자를 넣어서 구름이 많다, 다운이라는 뜻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시의 전문을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라고 할 때 쓰이는 정할 정자는 깨끗하다나 정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정할 정자는 쌀미자와 풀을 정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풀을 정자는 새싹과 우물을 함께 그린 것으로 푸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르고 깨끗함을 뜻하는 풀을 청자에 쌀미자가 결합한 정할 정자는 깨끗한 쌀이란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오로지 사람의 노동력으로 도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할 정자는 깨끗하다라는 뜻 외에도
정성스럽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게 된 것입니다. 푸를 정자는 푸르다나 젊다, 고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날생자는 푸른 싹이 자라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싱싱하다나 나다라는 뜻이 있고, 우물정자는 우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푸를 청자는 물이 많은 우물가에 새싹이 푸르게 돋아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를 정자가 붓으로 쓰일 때에는 푸르다라는 뜻 말고도 푸른 새싹에 비유해서 젊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푸를 정자를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시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청, 이 글자는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에서 1949년도에 간략화해서 만들어낸 신자체입니다. 일본말을 하면서 일본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사자는 집이나 가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집사자는 혀설자와 사람인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집사자는 혀설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집사자의 오래된 글자를 보면 집을 바치는 토대 위에 기둥과 지붕이 얹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간이쉼터를 그린 것입니다. 집사자에 아직도 휴식하다나 여관이라는 뜻이 남아있는 것도 본래는 간이쉼터를 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집이나 가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사는 학문을 가르치는 집이라는 뜻과 승려와 신도들이 거처하는 정신을 수양하는 집인 절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하여 농운정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면 구름이 많이 떠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정신을 수양하고 학문을 수양하는 집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글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쌓아놓은 언덕 부자와 용융자가 합쳐진 언덕 이름 롱자와 비우자와 이를 운자가 합쳐진 구름 운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쌀미자와 풀을 정자가 합쳐진 정할 정자를 잠시 쉬어가는 쉼터를 그린 집사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한자를 익힐 때에는 쓰기보다는 읽기를 먼저 익혀야 합니다. 어렵다 생각이 되시면 의미와 소리부터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운정사와 건축적인 의미와 숙소에 해당되는 시습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나라 때의 세상을 피해 살았던 도훈경이 지은 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